혹시 요즘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들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60대 이상이시라면 새벽마다 잠에서 깨서 뒤척이는 일이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젠 뒤척임 없이 아침까지 푹 자는 편안한 밤을 보내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신경과 노무환 교수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그리고 71세가 된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무더운 여름밤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정말 잠이 안 와 라고 한숨 쉬신 적 많으실 텐데요. 78세 김순자 할머니께서도 지난주에 저희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5시에 벌떡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어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85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정말 힘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꿀같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무려 9시간 정도예요. 보통 성인이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 자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길어요. 다만 고령인 분들은 하루 평균 1시간 2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니까 밤 수면 시간만 따지면 일반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그럼 왜 우리 시니어분들이 잠이 없다, 잠이 안 온다고 느끼실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거든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긴 시간을 잠을 자면서 지내는데 이를 통해 몸과 정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시키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잠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몸의 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까지 저하되고 만성질환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국내 65세에서 84세 고령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려 57.7%가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10명 중 6명 꼴이니까 우리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수면 장애가 정확히 뭘까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동안 잘 깨어 있지 못하고 졸림을 호소하는 상태,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어려움을 겪는 상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잠자는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병이 아니에요. 반대로 8시간, 9시간을 자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며 낮 시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수면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기 수면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불면증이에요. 78세 김순자 할머니처럼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낮 동안에 피로감과 졸음, 의욕 상실 등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예요. 고령인이 되면 생체 시계, 즉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뇌신경 기능이 감소하면서 일주기 리듬이 일반 성인보다 조금 앞당겨져요. 85세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대부분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일찍 잠이 들어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게 되는 거죠.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 수면 유도 물질 멜라토닌은 해가 진 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고령이는 일주기 리듬이 달라지는 데다 멜라토닌 분비까지 원활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수면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있어요. 과다 수면증은 밤에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는데도 낮에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고요. 기면증은 이겨낼 수 없는 졸음으로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으로 먹고 말하거나 걷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심각한 문제인데 코골이가 있는 사람이 75%는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치매 등의 인지장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하지불안증후군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잠들 무렵 팔다리, 특히 다리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여러 불편감이 느껴져 잠들기 힘든 상태를 말하는데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 환자마다 불편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움직임을 통해 나아져요.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을 꾸게 되는 렘수면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고 꿈과 관련된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흔하게 발생하고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아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노년기에 수면장애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수면장애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49%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뿐만 아니라 고령인의 불면증은 그 자체로 힘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쳐요.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고령인은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고령인보다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을 약화시키고 결국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불면증의 원인은 뭘까요? 정말 다양해요. 고령인은 젊은 사람보다 낮 동안 활동이 적어서 밤에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만성 호흡기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만성 통증, 빈뇨나 요실금,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도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또 고령인은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약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할 때 환경이 바뀌어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 해요. 첫 번째, 커피나 홍차 등에 많이 함유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특히 늦은 오후 이후로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78세 김순자 할머니도 저녁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걸 끊으신 후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잠자기 전 흡연이나 음주도 피해야 해요.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요. 85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드시던 습관을 끊으신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수면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낮 시간 동안 햇볕을 쬐면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에 도움을 줘요. 다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하세요. 6번째, 낮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요. 만약 낮잠을 주무셔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침실 환경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특히 이런 열대야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정도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TV 시청이나 독서는 다른 공간에서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중단하시고 대신 따뜻한 목욕이나 가벼운 독서, 명상 등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만약 20분 내에 잠이 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면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세요. 수면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78세 김순자 할머니와 85세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고 꿀같은 숙면으로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